저 같은 경우에는요, 염증은 없는데 붉은 게 신경 쓰인다거나 또는 내일 결혼식이 있거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오래가는 자국은 염증 주사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놓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이혜인, 피부과 전문의 박주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 사연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평소에 진료 볼 때 어떤 환자분들 많이 보세요? 아토피, 여드름, 색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에서는 여드름이나 이제 트러블 자국,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피부 고민 또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20대 남학생입니다. 평소 지성 피부 타입이라서 그런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때가 많은데 문제는 흔적이 남고 색소 침착처럼 얼굴이 부은 것처럼 땡땡하고 아픈 느낌도 들더라고요. 트러블 흔적과 색소 침착 자국,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증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색소, 흔적 이런 걸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진료실에서 보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염증, 흉터 같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흔적도 일종의 상처잖아요. 트러블이 지나간 자리의 흔적이나 이런 색소 침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드름도 염증이잖아요. 여드름이 생기면 모낭, 피지선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멜라닌이 자극되고 과생성되게 돼요. 이건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부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에도 이런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요. 여드름은 색소 침착뿐 아니라 염증에 의한 붉은 홍반을 남기기도 해서 색소 그리고 홍반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보통 집에서든 병원에서든 많이 짜는데 이게 오히려 자극을 더 남길 수도 있나요? 이게 어디서 짜고 나서 자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집에서 짰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드름이 그 자체로도 흉터를 좀 남길 수가 있는데 그 염증이 좀 깊고 클수록 그 다음에 또 염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자국이나 흉터의 가능성이 좀 많아지게 돼요. 압출은 기본적인 여드름 관리기는 한데 병원에서도 압출하지 않는 병변이 있거든요. 깊은 면포나 활발하게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아픈 여드름의 경우는 짜지 말고 병원에 오는 게 좋겠군요. 그런 염증성 병변에는 보통 저희가 염증 주사라는 거를 좀 놔드리기도 하는데 좀 빨리 가라는 방법이죠. 근데 스테로이드 성분이니까 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맞는 거를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이미 염증이 아물었는데 지나간 흔적이 오래 간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 오시면 바르는 약을 좀 처방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너무 핫한 연고죠. 저희도 한번 다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스티바 A라는 연고로 알려진 비타민 A 연고가 있고요. 현재 처방 가능한 연고로는 20 크림, 그 다음에 3세대 연고로는 디페린, 4세대 아클리프 크림까지 처방이 가능하세요. 이 연고들은 원래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나온 거라서 진행 중인 여드름에 대한 치료 효과와 함께 자국의 개선에도 도움을 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유명한 약이에요. 이제 클린다마이신 성분의 용액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죠. 얘는 크레오신 T, 얘는 클린디올인데 염증이 올라왔을 때 뾰루지에 조금 발라줘서 금방 가라앉힐 수 있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연고입니다. 근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여드름 항생제 연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굴에 염증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는 거로는 해결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자가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염증이 너무 많고 부어있는 경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 항생제라든지 저용량 피지 조절제를 이용해서 좀 전체적인 염증 상태를 빨리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지루 피부염, 주사 피부염, 모낭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군요. 오시면 좋죠.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또 치료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케일링이라든지 뭐 레이저, 뭐 주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뭐 효과가 좋기도 한 방법이죠. 일단 집에서 트라이 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집에서 해결될 수 있는 병변이면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군요. 흔적이라고 다 같은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병변에 따라 개인 피부 타입에 따라 알맞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염증은 없는데 붉은 게 신경 쓰인다거나 또는 내일 뭐 결혼식이 있거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오래가는 자국은 염증 주사가 아니라 PDRN 재생 주사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놓기도 하는데요. 염증 주사처럼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줘서 약간 꺼진 함몰 동반된 자국이 있거나 그럴 때는 간단한 주사니까 맞고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병원에 오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노하우 있을까요? 일단은 얼굴을 좀 최대한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 손으로 만드는 흉터는 생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압출을 했거나 건드렸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는 재생 패치 같은 걸 사용을 하거나 재생 크림 아니면 항생제 연고 같은 거를 좀 발라서 조금 빨리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국에서 되게 유명한 약도 있어요. 여드름 자국 흔적 치료로 좀 유명한 연고인데 로스카나 겔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연고가 효과가 있냐, 써도 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여드름 자국의 초기 불금증이 조금 많은 병변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생긴 걸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트러블이 생기고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진짜 염증이 안 생기면 자국도 안 생기는 거니까 좀 염증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염증 관리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드름 연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복용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약 처방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사춘기 이제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좀 여드름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 좀 약도 적극적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 건드리지 않기. 아까 말씀한 거 똑같은데요. 특히 붉게 부어있는 여드름이나 깊은 면포는 압출이 잘 안 돼요. 자국이 진짜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아물고 있는 딱지를 또 건드리고 이런 반복적인 자극도 조금 피해 주시고요. 딱지가 생겼을 때는 무슨 연고 바르면 좋을까요? 딱지가 졌을 때는 재생 연고나 아니면 저는 항생제 연고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안 되면 후시딘이라도 뭐 아니면 박테르신, 뭐 무피로신 항생제 연고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써주시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병변이 진행하면서 상처는 계속 달라지는데 여드름으로 시작했다고 끝까지 여드름 연고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2차적으로 피부염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염증이 발생한 조직은 자외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색소가 더 쉽게 짙어질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우선 여드름 치료와 흉터 치료를 별개로 보지 마시고 좀 같이 염증 단계에서부터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피부에 조금 무심하게 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가 나면은 건드리고 막 짜고 이러면서 오히려 피부는 더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드름이랑은 이제 싸우지 않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국이랑 염증은 병원에서도 사실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대해 톡톡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처음이셨는데. 너무 어색하기도 했는데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